안녕하세요. 한기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아파트 사시거나 빌라, 다세대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매달 나가는 금액이고 꽤 큰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혹시나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받는 사람에게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지원을 해주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니요. 이 부분은 항상 지적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일부 진행 중이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세임대 할 때 이자는 주거급여에서 주는데 원룸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주거급여 적용이 안 된다는데, 예, 맞습니다. 관리비는 현재 주거급여에서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어떤 집주인들은 월세는 낮게 책정하고 관리비는 높게 책정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일단 주거급여 자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정해져 있고, 자, 여기 보면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어떤 법률이 올라와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거급여 일부 개정 법률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발의 날짜가 2025년 1월 17일, 제한된 게 2025년 1월 17일이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10명 모여서 법 개정한다는 걸 발의했습니다. 네, 해당 소속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 여기에 4월 9일 날 한번 논의가 있었고, 이 뒤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국회 이 법이 통과됐다거나 다시 언론 뉴스가 있다거나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발의될 때는 대표 발의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하고요. 2022년 수원, 세모녀 관리비 미납 등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6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한 사람이 약 18만, 거의 19만, 예, 이 금액이 이 정도 됐고, 가구원 수도 12만 명 정도가 관리비 체납 상태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 자, 지방공사, 서울주택공사 등에서도 가구 수가 약 14만 명.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참 관리비를 못 내고 있어요. 근데 현재 법은 주거급여가 임차급여 또는 집주인인 경우에 집수리 이 정도만 지원할 뿐 관리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비도 못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유를 들어서 주요 내용, 관리비 체납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주거급여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1월에 발의가 됐지만 지금까지는 첫 번째 논의 이후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자, 국토교통위원회 여기서 이제 중간에 검사를 했었죠. 근데 가족 관련돼 있는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내용에 찬성한다. 자, 국회에서 일단 개정안을 올렸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논의를 한번 해봤더니 찬성한다. 관리비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실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거급여 지원이 좀 폭넓게 이루어질수록 하려는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원래 취지에 충실한 입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국토부도 찬성한다. 그러면 이제, 예, 아마도 발의가 민주당 쪽이었을 테고 국토부도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서로 얘기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여야가 얼마나 협의를 하고, 가장 큰 부분이 예산 문제였죠. 이게 처음 올라온 법이 아닌 게 그동안에도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해 2025년 1월 처음 올라온 내용이 아니고, 진성준 의원이라는 분이 2024년 6월에 올렸다가, 네, 이것도 통과되지 못했고요. 또 2023년 7월에 한 2년 전에도 이용빈 의원이 또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공식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올렸으나 임기 만료로 그냥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고 조금은 걱정하는 부분에,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재정 부담이 가장 크죠. 관리비를 주거급여에 포함하면 정부 재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급자 수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할지, 몇 명인지, 소득은 어떤지, 실제 관리비는 어떤지, 그리고 이걸 지원하게 되면 아마도 집주인이라든지 민간 임대 시장에서 관리비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행정비용, 자, 월세는 분명히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급여 얼마, 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정확한 법정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써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관리비를 어떻게 체납하는지, 얼마나 밀렸는지,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이 기준 자체를 설립하는 게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도덕적 해이는 관리비를 돈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공용비 사용이 좀 과다하게 우려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별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을 임대하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그건 명확하게 수급자가 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비는 건물 전체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n분의 1에서 나눠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수급자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건물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우선순위. 이게 어차피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거면 그냥 차라리 주거급여 금액을 좀 더 현실화해서 뭐 서울 30만 원대, 뭐 경기도 20만 원대, 이 금액이 차라리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늘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분들은 뭐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하자 등등의,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논의 자체가 약간은 서로 간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통과되기가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제출됐을 때도 팩이 2024년에도 통과되지 못했고, 지금 2025년 1월 17일에 올라온 접수위원회 심사에서도 본회의 심의까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뭐 여야가 법정으로 토론을 하곤 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통과될지는 모르겠고, 현재 주거급여로 관리비를 주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게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